멜버른 2차전 라인업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어제는 황준서 선수하고 정우주 선수가 나선 경기이고, 오늘은 박준영 선수하고 여기 보시면 이상규 선수가 있고 엄상백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 나서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쪽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중견수의 이원석, 우익수의 권강민, 지명타자 이진영, 좌익수 한지훈, 1루수 김태현, 2루수 황영묵, 3루수 이도윤, 포수 허인석, 유격수 최유빈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와 동일하게 나온 선수는 한지훈 선수하고 최유빈 선수예요. 일단은 어제 안 나왔던 선수들 위주로 일단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최은성 선수나 하주석, 좀 심우준 선수 등 약간 좀 나이 연차가 있는 선수들은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한 번씩은 경기를 치러볼 필요는 있으니까 아마 그 선수들은 좀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지훈 선수가 연이틀 좌익수로 나왔다는 거는 한번 주목해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권강민 선수가 1루수로 나섰다가 이번에는 우익수로 나섰잖아요. 근데 한지훈 선수는 이틀 연속 좌익수란 말이에요. 스스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텐데 계속해서 좌익수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한지훈 선수를 활용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김경문 감독은 확실히 힘있는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는 분명하기도 하고, 한지훈 선수를 1루수로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좌익수로는 대타로서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원석 선수나 이진영 선수의 실패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민 선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지훈 선수가 좀 더 주목도를 받는 유망주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훈 선수가 좌익수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비 선수들 장규현, 최원준, 오재원, 임종찬, 박상원, 정민규, 박정현, 유민 이렇게 야수는 있고요. 투수로는 좌완은 조동우 선수 한 명이고, 우완으로는 이상규, 주현상, 이민우, 강재민, 엄상백 선수입니다. 비교적 뭐라고 해야 될까, 1군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불펜 선수들로 구성이 된 느낌이 좀 있고, 야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쟁을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포수들이 모두 예비 명단에 들어간 게 좀 특이하긴 하죠. 일단 5회가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발은 박준영 선수고요. 박준영 선수는 1회 포심을 던져주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플라이, 하지만 변화구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멜버른 선수들은 오로지 속구만 보고 노린스를 가지고 가던 1회였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로 타이밍을 흔들 필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허인서 선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요구했는데 그게 일찍 떨어지면서 폭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타자들은 더더욱 속구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 박준영 선수도 원래는 슬라이더나 커브를 가지고 좀 승부를 해서 헛스윙을 유도했으면 가장 베스트였겠지만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속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멜버른 타자들은 통타를 하면서 오늘 첫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앞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극복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박준영 선수에게는 가장 약점이 될 겁니다. 선발을 시도할 때. 2회는 변화구 제구가 잡히니까 빠르게 정리가 되었어요. 박준영 선수가 앞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줄곧 볼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1회만 넘어가면 호투를 할 거다, 1회만 넘어가면 성적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만한 선수이고, 오늘 그런 장면이 나왔다. 이 부분은 감독 코치진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감안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규 선수가 3회하고 4회를 맡았어요. 이상규 선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선발 쪽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즌에 들어가면 불펜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2군에서 퓨처스 선발로 대기를 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3회도 4회도 마찬가지 원아웃을 잡고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3회는 그래도 다행히 점수를 잃지 않았지만 4회는 장타 도루 그리고 땅볼로 1실점을 하면서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커맨드는 좀 상승이 한 것 같아요. 속구가 가운데로 몰리기보다는 코너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만 커맨드가 흐트러졌을 때 장타가 허용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작년에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오늘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반복되면 좋지가 않으니까, 반복을 하면 안 되는데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 그 다음에 강재민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강재민 선수가 하이 코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볼볼볼 주자를 허용했어요. 이때 이제 허인서 선수가 마운드에 방문을 해서
공이 너무 높습니다. 낮게 던져달라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딱 그 다음부터 로우 코스로 투구하기 시작하였고 강재민 선수의 특유의 제구와 그 파워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상백 선수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강재민 선수한테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ABS라고 무조건 낮은 공을 안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 스트라이크 존이 이전보다 좀 낮아진 건 분명하잖아요. 하이 존을 이용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로우 코스가 먼저라는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잠수하면 어찌됐든 로우 코스를 스트라이크를 잡아야지만 효과적인 투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민호 선수가 이제 나와서 선두타자 볼넷 내주기는 했지만 원래 이민호 선수가 주자가 있을 때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제구력이 더 좋아지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넷으로 주자가 생기니까 완전 커맨드도 잡았고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특유의 성량을 잘 보여준 이민호 선수입니다. 정말 특이한 선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자가 있을 때 올려서 이닝을 정리하는 그런 약간 목적성 있는 불펜으로서 활용도가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좀 궁금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이어서 조동욱 선수는 좀 심판 도움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몇 개 스트라이크였던 것들이 볼 판정이 된 것도 있고 변화구들이 속을 만한 공들을 호주 선수들이 잘 참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동욱 선수가 생각보다 고전을 하기는 했지만 무난하게 이닝을 정리했다고 봐요. 가장 주목도가 있었던 건 어찌됐든 엄상백 선수이죠. 엄상백 선수 개인적으로 참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하이존을 두드리기보다는 로우 코스를 두드리면서 피칭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엄상백 선수는 로우존을 두드렸습니다. 로우존을 두드리면서 카운트를 잡아갔고 승복으로는 하이 코스. 이게 아까도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로우 코스가 타이밍적으로 1이라고 봤을 때 하이 코스는 0.8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사이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이용한 볼 배합도 있어요. 특히나 엄상백 선수 같은 스타일은 그 간격을 이용하는 볼배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볼배합이 나왔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오늘 투구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철합만 던져줘도 욕먹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돈값을 할 정도의 피칭을 해줄 것이냐는 좀 두 번째 문제인데 최소한 욕은 좀 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현상 선수는 확실히 9위가 좀 올라왔네요. 실제로 시즌 들어갈 때쯤이면 확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주현상 선수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타자 쪽으로 보면 니홈엠 소속 더피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그냥 눌렸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불펜 선수들에게도 모두 다 눌렸습니다. 잘 맞은 타구들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모두 정면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면이 아니라 사이드로 빠졌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지만 모두 다 정면으로 가면서 그냥 막혀버렸다. 좀 경력이 되는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오늘 이원석 권강민, 김태현, 이진영 상위 타순이 모두 침묵을 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들인데 그래도 1군에서 어느 정도는 경력이 되는 선수들이 전혀 경기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오늘 뭐랄까 투타 MVP라고 한다면 투수는 저는 사이담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나마 강재민 선수하고 엄상백 선수가 그나마 오늘은 좀 주목을 받을 만한 피칭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이담 두 선수를 주목을 해볼 만한 오늘 경기였다라고 생각하고 타선은 없습니다. 타선은 없고 수비에서는 최유빈 선수 정도. 수비는 진짜 최유빈 선수가 오늘 너무 괜찮은 수비 능력치를 주고 싶고 이도윤 선수가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도윤 선수 정도 되는 내야수가 없었거든요. 하주석, 심우준 말고는 진짜 이도윤 선수가 비교가 되는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우빈 선수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 최우빈 선수를 4라운드에 뽑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솔직히 타격 능력이 마냥 뛰어난 선수도 아닌데 근데 수비 능력, 유격수가 되는 수비 능력을 이 정도로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답답한 경기가 이루어졌고 특히 타선 쪽에서 투수들도 볼넷이 적진 않았어요. 다만 이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감각을 끌어올리니까 볼넷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펜으로 나오는 선수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윙밴에서 추격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박준영 선수하고 이상규 선수는 오늘 실점이 좀 있는데 박준영 선수는 볼넷이라는 숙제, 이상규 선수는 9위라는 숙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11시입니다. 입중계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이른 상황이라서 대신 8시에 아마 방송을 켜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